집. 엄마, 이제 아버지 유품도 정리하고 해야지. 언제까지 이러고 지낼 거야? 네 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집을 정리해. 안 그래도 집이 횡한데. 엄마, 그러지 말고 아예 이사를 가자. 어차피 이 집 엄마 혼자 살기엔 너무 넓고 관리하기에도 까다롭잖아. 솔직히 아버지가 전원주택에서 산다고 했을 때도 걱정 좀 됐거든. 나이 들수록 편한 곳에서 살아야 하는데 이런 집은 계속 관리를 해줘야 하니까. 이제 아버지도 돌아가셨으니까 엄마도 아파트에서 편하게 살아. 우리가 마침 엄마 살만한 데 알아봤어. 그럼 이 집 네 아버지가 직접 지은 집인데 이걸 팔자고? 그냥 뒀다가 가족 모임할 때 쓰고 그러지 뭐. 엄마도 이런 시골에 있는 것보다야 도시에 사는 게 낫잖아. 아버지처럼 갑자기 쓰러지면 바로 도움받을 병원이라도 근처에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엄마, 그냥 오빠랑 내 말 들어, 응? 이제 엄마 보호자 우리밖에 없어. 맞아, 엄마. 나도 아버지 그렇게 보내고 나서 엄마라도 잘 보살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니까. 그래서 말인데, 엄마. 아버지가 남긴 유산 말이야. 그거 우리한테 주면 안 될까? 너희들한테? 응. 비록 아버지 유서엔 엄마에게 다 상속한다고 쓰여 있긴 했지만 솔직히 엄마도 당뇨도 있고 뇌졸중 걸릴 위험도 높다고 했잖아. 언제 건강이 악화될지 모르는데 엄마가 재산 다 가지고 있어 봐. 우리가 바로 도울 수가 없잖아. 엄마, 내 친구 민식이 알지? 민식이 어머니도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유산 다 받게 됐는데 갑자기 치매에 걸린 바람에 은행 계좌 비밀번호도 까먹고 돈 이체하는 방법도 모르고 그래서 민식이가 어머니 치료 비용 들 때 애먹었대.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니까. 내가 알아보니까 배우자가 죽으면 당사자가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대. 그런 일이 생길까봐 걱정돼서 그래. 그래, 엄마. 나도 너무 걱정되더라고. 솔직히 우리 사정 알잖아. 우리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고 애들도 있어서 벌어도 돈이 모자라단 말이야. 엄마, 갑자기 위급한 상황 터졌을 때 도울 돈이 우리한테 없다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유산 우리한테 줘. 그럼 우리가 거기서 엄마 생활비 드리고 엄마 살 집도 구하고 엄마 나중에 무슨 일 생겼을 때 바로바로 돈도 드릴게. 그래도 네 아버지가 웬만하면 내가 가지고 있다가 나 죽고 난 뒤에 너네들한테 나눠줬으면 한다고 유서까지 써놨는데 그거야 아버지가 옛날에 유서를 써서 그런 거지. 아마 아버지한테 지금 유서 쓰라고 하면 자식들한테 유산 넘기려고 했을걸? 그래야 엄마한테 무슨 일 생겼을 때 우리가 바로바로 엄마 보호할 수 있다고. 엄마 우리 말 들어. 설마 우리가 엄마 돈 떼먹기야 하겠어? 그래 엄마. 우리도 엄마 걱정돼서 이러는 거야. 오빠랑 나랑 아파트까지 봐놓은 거 보면 모르겠어? 아, 알았어. 일단 생각 한번 해볼게. 생각할 게 뭐가 있다고? 그럼 엄마, 일단 우리가 봐둔 아파트라도 한번 봐봐. 엄마 혼자 살기 딱 좋다니까. 내일이라도 같이 가자. 보고 괜찮으면 우리 말대로 하는 거야. 알았지? 그래, 알았어. 2시간 후, 집. 여보, 난 웬만해선 당신이 지은 집에서 살고 싶은데 애들이 내 걱정을 많이 하네. 나도 이 집에서 계속 살려니 당신 생각이 계속 나서 이게 맞나 싶고. 그래도 애들이 참 기특해. 엄마 걱정을 이렇게 해주고 딸이나 아들이나 죄다 무뚝뚝해서 당신 없이 이제 무슨 재미로 사나 싶었는데 이렇게 챙겨주네. 그러니 당신이 준 유산 애들한테 넘겨줘도 괜찮겠지? 아파트까지 구해줬다는데. 이제 애들 근처에서 살면서 손주들도 자주 보고 그러면서 살고 싶네. 다음 날 아파트. 엄마, 어때? 이 집 괜찮지? 여기 돈만 주면 아침, 점심, 저녁 식사 다 챙겨준대? 여기가 엄마처럼 혼자 사는 노인분들이 많이 살아서 그런 서비스가 좋다고 하더라고. 혹시나 아파도 여기 이 벨을 누르면 여기 직원들이 바로 올라온다고 하더라. 그래. 이런 아파트가 있는 줄은 처음 알았네. 실버타운 같은 거지 뭐. 아무튼 여기 인기가 많아서 빨리 계약 안 하면 못 들어온다고 하더라. 엄마 어때?
여기서 사는 걸로 하자, 어? 그래야 우리도 안심이 될 것 같아서 그래.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도 되게 많대. 엄마 안 그래도 아버지랑 시골에 살아서 친구들도 못 만나고 아쉽다고 했잖아. 여기서 친구분들 많이 사귈 수 있대. 그럼 엄마한테도 더 좋지 않겠어? 아버지 없는 빈집에서 외롭게 사느니 이게 훨씬 낫지. 어, 그래. 좋아 보이네. 그러면 계약 얼른 해야 하니까 아버지 유산 우리한테 넘기는 거다. 그래, 알았어. 이제 엄마 니들밖에 믿을 구석 없는 거 알지? 너네들만 믿는다. 그럼 엄마, 우리도 엄마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서 이러는 거야. 아, 그럼 이번 주 안으로 유산 정리하는 걸로 하자. 그래, 그러자꾸나. 일주일 후 전화. 오늘이 이삿날인데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이사센터도 안 오고 틀림없이 오늘 짐 옮긴다고 했는데. 재혁이한테 전화 다시 해봐야겠다. 왜 이렇게 자꾸 전화를 해? 나 바쁘단 말이야. 재혁아, 바쁜데 미안하다. 아, 이사센터가 아직 안 왔어. 재윤이도 연락이 안 되고. 오늘 짐 옮기는 거 맞지? 아, 엄마. 내가 깜빡하고 얘기를 안 했네. 엄마 집이 바뀌었거든. 거긴 큰 집 못 들어간 데서 일단 몸만 가. 그래도 전에 살던 사람이 웬만한 가전은 두고 간 데서 바로 가도 될 거야. 주소 보내줄 테니까 옷까지만 챙겨가. 어?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봤던 집이 아니라고? 어, 그래도 혼자 살기엔 괜찮아. 계약할 때 사정이 있어서. 아무튼 거기로 가. 나 지금 엄청 바쁘거든. 이따 연락해. 재혁아! 재혁아! 아, 얘는 왜 제대로 설명도 안 해주고. 도대체 무슨 집을 계약했다는 거야? 뭐 그래도 보여줬던 집이랑 비슷한 거겠지. 아무리 그래도 이사 당일까지 얘기를 안 해주면 어떡해. 1시간 후 단지야 집. 보내준 주소가 여기 맞는데? 설마 나보고 이런 반지하 집에서 살라는 거야? 보여줬던 집이랑 영 땅판인데? 무슨 착오가 있겠지. 애들이 설마 이런 집을 구했을 리가 없어. 재윤이한테 전화 좀 해봐야겠다. 아, 엄마 왜? 나 지금 진짜 정신없거든. 왜 자꾸 전화를 해? 재윤아. 네 오빠가 집 바뀌었다고 주소를 보내줘서 지금 와 있는데 여기 맞아? 여기 반지하고 평수도 그때 보여줬던 거에 비해 한참 작아서 뭔가 착오가 있나 해서 주소를 잘못 보내줬다거나 너도 같이 구했으니 잘 알 거 아니야. 저게 맞아, 엄마? 엄마 혼자 사는데 굳이 아파트가 필요 있어? 뭐? 여기가 맞다고? 그러니까 나보고 여기 살라는 거야? 그럼 어디서 살게? 우리도 그만한 데 구하느라 힘들었어. 그래도 거기가 병원 근처니까 엄마 살기엔 좋을 거야. 우리가 한 달치 월세는 냈거든. 다음 달부터는 엄마가 내. 그게 무슨 소리야? 이런 집 구한 것도 모자라서 월세를 나보고 내라니. 니들이 분명 아버지 유산 받은 걸로 다 알아서 한다며. 생활비도 주고. 그랬다는 증거 있어? 엄마도 좀 독립적으로 살아봐. 언제까지 남편 자식들한테 의지하며 살 거야? TV 보니까 요즘은 엄마 나이 때 할머니들도 다 알아서 돈 벌며 살더라. 엄마도 좀 그래 봐. 바쁜 자식들 귀찮게 하지 말고. 아무튼 이제 연락도 좀 자제했으면 좋겠어. 엄마야 한가해서 자주 전화할 수 있겠지만 나나 오빠나 되게 바쁘거든. 이제 집 구해줬으니까 우리 할 일은 끝난 것 같은데. 뭐? 그러니까 지금 네 아버지 유산 받았으니 엄마를 버리겠다는 거야? 아버지 유산 넘기라는 게 이런 의도였어? 어? 어차피 오빠랑 내가 받을 돈이었잖아. 좀 땡겨받은 건데 뭐 잘못됐어? 아, 엄마 나 진짜 바빠. 끊어. 여보세요?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유산 달라고 할 땐 그렇게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더니 이제 재산 다 넘기고 나니까 바로 돌변하네. 다시 키워봤자 소용없다더니. 아유, 여보 어떡해. 나 너무 막막해. 그날 저녁 집 곰팡이 냄새도 나고
옆집 소리가 너무 커서 도저히 못 자겠어. 일단 여기서 생활하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보자. 어머, 아저씨 뭐 하는 거예요? 왜 남의 집 짐을 빼요? 예? 아니 집 안에 있는 물건이며 가구 다 빼라고 했는데요. 할머니 누구세요? 예? 내가 여기 집주인인데 무슨... 할머니가 주인이라고요? 집주인이 직접 저희한테 연락해서 집에 있는 짐 다 빼달라고 했는데요. 김재혁 씨한테요. 재혁이요? 아, 그건 내 아들 이름인데. 아무튼 그랬어요. 이제 곧 판다고 하던데. 아무튼 그러기로 했으니까 저리 좀 비키세요. 그러다 다칠 수도 있어요. 집을 판다고? 아, 설마 이 집까지 건드린 거야? 네, 이 자식들을 그냥... 오, 왜 엄마? 너 이 자식, 날 반지하 집으로 처박아 둔 것도 모자라서 아버지 집까지 팔아? 이 집이 어떤 의미인지 몰라? 어차피 아무도 안 살 집인데 갖고 있어봤자 뭐해. 엄만 거길 왜 간 거야? 엄마 집은 이제 그 반지하 집이야. 그래도 재윤이랑 나랑 엄마 살만한 대로 고른 거야. 요즘 반지하도 얼마나 잘 나오는데. 이제 거기 엄마 집 아니니까 찾아가지 마. 아마 다음 주면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을 테니까. 뭐? 그새 팔아버린 거야? 오늘 계약했지 뭐. 아버지가 그래도 집을 잘 지었나 봐. 보자마자 바로 계약한다고 그러대. 그러니까 엄마도 괜히 그 집 앞에서 서성이다가 신고당하지 말고 엄마 집에서 살아. 재윤이한테 얘긴 들었지? 다음 달부터 월세 엄마가 내야 하는 거. 한 달에 40이니 그렇게 큰 금액도 아니지? 오히려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는 것보다 몸 부지런히 움직여서 돈 버는 게 엄마 건강에 더 좋을 수 있어. 다 엄마 생각해서 그런 거라고. 나를 생각해서 그런 거라고? 내 재산 다 뜯어가려고 그런 건 아니고? 말을 해도 참.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엄마 재산은 아니지. 엄마는 아버지랑 피 한 방울 안 섞였잖아. 나랑 재윤이는 아버지 피 섞인 친자식들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유산도 우리가 받아야지. 분리대로 된 건데 뭘 이렇게 오버요? 나 이제 집 들어가야 하거든. 엄마도 얼른 집 가. 아, 그럼 끊을게. 여보세요? 아,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어? 지 아버지가 손수 지은 집을 어떻게 이렇게 바로 팔아버려. 아휴, 아유, 여보, 어떡해. 당신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아유, 이를 어쩜 좋아. 1년 후, 식당 앞. 할머니, 여기 폐지 모아놨거든요. 그대로 수레에 실으면 돼요. 근데 이 많은 걸 혼자 들 수 있어요? 이거 얼마나 한다고? 아유, 고마워요. 번번이 이렇게 도와주고. 아, 그래도 이게 은근히 수입이 돼서. 그래도 이러다 골병 들어요. 자식들은 뭐하고 혼자 이렇게 고생해요? 연락이라도 좀 해보지. 엄마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설마 모른 척 하겠어요? 자식들인데. 나한테 자식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무튼 고마워요. 우리야 쓰레기로 버릴 거 할머니가 가지고 간다고 하니 나쁠 건 없지만 이렇게 무거운 거 매일 옮기고 다니면 진짜 병난다니까요? 안색도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 병원은 주기적으로 다니시는 거죠? 우리 사장님이 자식보다 더 걱정을 많이 해주네. 알아서 잘 관리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 마요. 아, 그럼 가볼게요. 아유, 걱정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럼 조심히 가세요. 네, 내일 봐요. 1시간 후, 골목. 어, 아, 아유, 아유, 이를 어째, 폐지가 다 무너졌네. 아, 더럽게 정말. 할머니, 잘 좀 들고 가지 그랬어요. 길바닥 전세 냈나? 나보고 어디로 가라고요? 미안해요. 그래도 다 종이라 그렇게 더러운 건 아닌데. 아, 남이 버린 쓰레기 주운 거 아니에요. 짜증나 죽겠네. 안 그래도 오늘 재수가 없었는데 할머니까지 이러기에요? 예? 아유, 미안해요. 수레에 힘 좀 잠깐 풀었더니 무너져 버리네. 아니, 젊었을 때 대체 뭘 했길래 다 늙어서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진짜 한심해 죽겠네. 아, 길도 좁아 죽겠는데 승용차까지 오네. 이런 동네에 외제차가 웬 말이야? 할머니, 아무튼 얼른 치워요. 에? 내가 빨리 치울게요. 어? 혹시 사모님 아니세요? 사모님?
아저씨, 보시다시피 이 할머니가 쓰레기를 골목에 다 부어버렸거든요? 비싼 차 더럽히지 말고 그냥 빽해요, 빽. 사모님, 사모님 맞죠? 여기서 뭐하고 계세요? 어? 당신은 5년 전 회상, 사무실.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런 큰 도움을 주실 수 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사장님 아니었으면 저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와이프랑 자식들이랑 같이 길바닥에서 잘 뻔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무슨. 다 우리 와이프가 부탁한 거예요. 젊은 청년이 험한 일 당하는 것 같아서 안쓰럽다고 얼마나 나한테 얘기를 하던지. 사모님 정말 감사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젊은 청년이 그동안 모은 돈 보이스피싱으로 달린 게 너무 안타까워서 그랬지요. 은행에서 들어보니 창업을 준비한 것 같던데 그 소중한 돈을 그렇게 날리며 쓰나. 우리 아니었어도 누군가는 도와줬을 거예요. 그렇게 큰 도움 준 것도 아니고 그러니 너무 그럴 거 없어요. 큰 도움이 아니라뇨. 보이스피싱으로 잃은 5천만 원을 거의 돌려받은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사무실도 구해주시고 제 사업에 투자도 해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요. 원래 도우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사업 크게 해봐서 아는데 잘 될 것 같더라고. 엄연히 투자자로서 정당하게 투자한 거니까 이제부터 열심히 해야 해. 만약 망하면 투자금 회수하러 올지도 몰라. 근데 제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꼭 성공해서 이 은혜 꼭 갚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냥 열심히 사는 모습이 보기 좋아서 그런 거니까 앞으로도 열심히만 살아요.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더라고. 열심히 살면 어떻게든 길을 찾게 돼 있어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회상 끝, 골목. 그때 그 청년 맞죠? 여기서 뵙네요. 사장님은 잘 지내시죠? 그 뒤로 몇 번 연락을 드렸는데 저도 정신이 없어서 최근엔 연락을 못 드렸네요. 아, 남편이요? 사실은 얼마 전에 죽었어요. 그 뒤로 내 신세도 이렇게 됐고 사람 일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말이 딱 맞지. 네? 도, 돌아가셨다고요? 아니 그렇게 건강하시던 분이 어떻게 갑자기 돌아가세요? 늙으면 다 그렇지 뭐. 그래도 이렇게 좋은 차도 끌고 다니고 성공했나 보네. 하긴 그때도 눈이 초롱초롱한 게 뭐든 잘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 이렇게 잘 사는 모습 보니까 보기 좋네요. 제가 더 일찍 연락을 드렸으면 장례식장이라도 갔을 텐데. 근데 아무리 사장님이 돌아가셨다고 해도 왜 폐지를 줍고 계세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자식들이 남편 유산을 다 가져갔어요. 내가 바보같이 깜빡 속았지. 지금 생각해보면 남편 살아있을 때도 저희들 필요할 때만 집에 오고 그랬는데 내가 그걸 몰라보고 남편 죽자마자 나 책임지고 모시겠다 말만 듣고 유산을 다 넘겨주지 뭐야. 내가 평생을 남편 재산에 기대어 살아서 그렇게 주고 나니까 남은 게 하나도 없더라고. 살던 집도 바로 팔아버리고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다 내가 멍청한 탓이지. 남편이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을 이렇게 날려버렸으니. 그럼 자제분들이 사모님 재산을 다 가져가 놓고 모른 척한다는 말이에요? 애초에 이럴 목적이었지 뭐. 여기저기 물어보니까 내가 직접 미체한 거라 돌려받기에도 힘들다 하더라고. 지들도 이럴 거 다 알고 날 그렇게 구워 삶은 거겠지. 이제 생각하기도 싫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몸이나 때우면서 살고 있고. 아무리 그래도 어머니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일단 사모님 차에 타세요.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좀 들어야겠어요. 에이, 이런 고급차에 내가 타면 쓰나. 이렇게 만난 걸로도 충분히 반가웠어요. 제 생명의 은인이나 다를 바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보내요. 안 그래도 은혜 갚으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뵙게 되니 천만다행이죠. 일단 상자부터 차에 실어요. 아이 참, 안 그래도 되는데. 1시간 후 사장실. 여기가 사장실이에요? 사무실 규모도 크고 진짜 성공했나 보네. 사모님, 사장님이 그렇게 도와주신 뒤로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꼭 은혜 갚고 싶어서요. 두 분 꼭 초대하고 싶었는데
사장님이 그렇게 되셨다니 정말 속상하네요. 사모님도 고생 많으셨고요. 진작 찾아뵀음 이런 고생하시기 전에 제가 뭐라도 도와드렸을 텐데. 죄송해요.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 죄송하다고 그래요. 내가 멍청한 탓이지. 그리고 그때도 말했듯이 누구라도 알았으면 도와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부담 가질 필요 없어요. 무슨 소리세요? 누가 잘 모르는 사람한테 그렇게 큰 도움을 줄 수 있겠어요? 사장님이랑 사모님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세요. 제가 지금이라도 그 은혜 갚았으면 하는데. 아유, 됐다니까 그러네. 그래야 제 마음이 편해서 그래요. 사모님, 저한테 좋은 생각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좋은 생각? 그게 뭔데요? 그게 뭐냐면 말이에요. 일주일 후, 딸 집 앞. 재윤아! 엄마! 엄마가 여긴 어쩐 일이야? 내가 연락 없이 함부로 찾아오지 말랬잖... 어? 근데 엄마, 옷 샀어? 그거 되게 비싼 브랜드 아니야? 들고 있는 가방도 명품인데? 오랜만에 손주들 보는데 아무렇게나 하고 오면 안 되지. 할 말도 있고 해서. 어디 들어가서 얘기할까? 요 앞에 한우집 있던데 너 소고기 좋아했잖아. 엄마가 사줄게. 밥 먹으면서 얘기하자. 한우? 엄마가 무슨 돈이 있다고? 일단 들어가서 얘기하자. 얼른. 직후 한우집. 엄마 진짜 무슨 일이야? 엄마가 무슨 돈이 있다고 이런 비싼 옷에 가방에 한우까지 사준대? 여기 되게 비싼 데야. 설마 나한테 돈 내라고 하는 건 아니지? 내가 설마 그러겠니? 오랜만에 우리 딸 맛있는 거 사주고 싶어서 그랬지. 엄마가 너무 자식 일에 소홀했던 것 같아서. 그리고 엄마 돈 많아. 그런 걱정 안 해도 돼. 돈이 많다니? 사실 예전에 네 아버지 살아있을 때 보이스피싱 당해서 길바닥에 나 앉을 뻔한 청년을 도와준 적이 있거든. 근데 그 청년을 최근에 우연히 만났는데 엄청 부자가 돼서 나타났더라고. 알아보니까 사업이 대박났다고 하더라고. 이제 와서 은혜 갚겠다고 어찌나 돈을 쥐어주던지. 돈을 줬다고? 얼마나? 현금으로 준 건 아니고 강남에 건물 하나 사뒀는데 그걸 주겠다고 하더라고.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과한 것 같아서 몇 번을 거절했는데 이래야 자기 마음이 편하다면서 받으라고 하는 거 있지?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받았지 뭐. 다달이 받는 월세만 내도 한 달에 1,000만 원이 넘더라고. 엄마 노후 걱정은 이제 덜었다. 뭐? 가, 강남 건물을 줬어? 뭐 얼마나 성공했길래 그런 걸 톡톡 줘? 그러니까 말이야. 아무튼 사람이 죽으란 법은 없다고. 이렇게도 살 수 있네. 이제 엄마 걱정할 필요 없다는 말 알아왔어. 정말 엄마 명의로 건물이 있는 거야? 확인해봤어? 어, 직접 계약까지 하고 왔어. 내 명의로 된 거 확인했고. 왜? 엄마가 사기라도 당했을까 봐? 엄마는 암만 그래도 네 아버지랑 같이 일했던 사람이야. 몸이 좀 안 좋아서 말년에 쉬었던 것뿐이지. 다 확인했으니까 걱정 마. 그럼 지금 한번 같이 가봐.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어. 너도 참 의심도 많다. 그래, 일단 식사부터 하고 넘어가자. 근데 요새는 안 바쁘니? 맨날 전화할 때마다 바쁘다고 끊었잖아. 이제 괜찮아. 그리고 내가 언제 그랬다고 그래? 안 그래도 엄마한테 연락하려고 했어. 내가 엄마 걱정을 얼마나 많이 하는데. 그래? 몰랐네. 하도 바쁘다고 그래서 이 엄마 어떻게 사나 생각할 틈도 없을 줄 알았는데. 그, 내가 그렇게 불효녀인 줄 알아? 엄마는 날 어떻게 보고. 1시간 후, 건물. 아이고, 건물주님 오셨어요? 네, 딸애가 건물을 좀 구경하고 싶다고 해서요. 아, 따님이시구나. 예, 천천히 둘러보세요. 이렇게 큰 건물이 엄마 거라고? 몇십억은 넘어 보이는데? 요즘 이 근방이 젊은이들 말로 핫플이라고 하던데요. 그래서 그런가 점점 값이 오르고 있다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이렇게 부자라서 좋으시겠어요? 좋긴요. 제 재산이지 딸 재산은 아니잖아요. 이제 됐지? 아저씨도 일하셔야 되니까 얼른 가자. 알았어, 엄마. 그날 저녁, 전화. 뭐? 그러니까 엄마한테 강남 건물이 생겼다고?
그렇다니까. 내 눈으로 똑똑히 보고 왔어. 경비 아저씨도 건물주님이라고 깍듯이 대하더라니까. 아니, 대체 무슨 은혜를 입었길래 건물까지 사줘? 진짜 제대로 확인해 본 거 맞아? 엄마 차림새부터 달라졌다니까. 들어보니까 엄마도 그 건물 오피스텔에서 사는 것 같더라고. 내가 부동산에 알아보니까 30억짜리 건물인 거 있지? 다들이 들어오는 월세도 짭짤하겠더라고. 30억? 아버지가 남긴 유산만큼이잖아. 그렇다니까. 오빠, 우리 엄마한테 다시 잘해야 할 것 같아. 아니, 아까 건물 보러 갔을 때 경비 아저씨가 나한테 부자 엄마 둬서 좋겠다고 막 그러는데 엄마가 딱 잘라서 얘기하시더라고. 이건 자기 재산이지 딸 재산이 아니라고. 야, 우리가 엄마한테 좀 심하게 굴었어. 우리가 그렇게 심했나? 심하긴 했지. 아파트 사준다고 해놓고 반지 하방 구해주고 생활비도 안 줬는데. 도와달라는 전화도 몇 번 무시했잖아. 야, 이러다 그 건물 우리한테 상속 안 해주면 어떡해? 솔직히 아버지 유산으로 우리 둘이 반반 나눠 갖긴 했지만 오빠도 사업 실패하고 나도 애들 교육비에 시댁 빚 갚는데 다 써버렸잖아. 하긴. 그리고 건물은 돈이 계속 나오는데 그럼 지금부터라도 잘하면 되지 뭐. 엄마 마음 약하잖아. 우리가 조금만 잘해줘도 바로 넘어올걸. 그러려나? 나 대하는 엄마 태도가 좀 차갑던데. 옛날 엄마 같지가 않았어. 그거야 오랜만에 만나서 그렇지. 내일 같이 엄마한테 가자. 말 잘해보지 뭐. 그래, 알았어, 오빠. 아, 근데 그 건물까지 우리가 받으면 우리 진짜 부자 되겠다. 그치? 그렇지. 건물은 차원이 다르지. 다음 날, 집. 엄마, 나랑 재윤이 왔어. 너네들이 무슨 일이니? 어제 엄마랑 그렇게 헤어진 게 아쉬워서 오빠랑 같이 점심이나 먹으려고 왔지. 모처럼 주말인데 집에 있었네. 전화는 왜 안 받았어? 걱정했잖아. 너네들도 연락 잘 안 받았잖아. 나도 바쁘거든. 근데 남이 집에 오려면 말은 하고 와야지. 이렇게 불 쓰고 오는 건 예의에 어긋나는 거 아니니? 엄마도 참. 우리가 왜 남이야. 서운하네 정말. 엄마, 얘기 들었어. 이 건물을 선물로 받았다면서? 그런 일이 있었으면 나한테 얘기를 했어야지. 사기였으면 어쩔 뻔했어. 자기 건물을 준다는데 그런 사기도 있니? 그리고 내가 건물을 받는데 왜 너희들한테 얘기를 해? 그건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구나. 엄마도 참 걱정되니까 그렇지. 그래도 엄마 이렇게 잘 살고 있어서 좋다. 사장이라는 사람 우리도 만나볼까? 엄마한테 이런 귀한 선물을 줬는데 보답이라도 해야지. 됐다. 보답은 내가 해야지. 근데 왜 온 거니? 니네들이 구해다 준 반지 하방은 영 오질 않더니. 우리가 그동안 바빠서 그랬어. 엄마, 그땐 우리가 미안했어. 우리도 먹고 살려고 그랬지. 일부러 그러고 싶은 건 아니야.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고? 니들이 분명 아버지 유산 받아서 엄마 아파트 사주고 생활비도 다달이 챙겨준다 약속했잖아. 근데 그 돈 다 니네들이 꿀꺽하고 날 반지 하방으로 내몰았잖아. 월세도 한 달치만 내고 나머지 나보고 감당하라고 하고. 아니야. 엄마, 그게... 어쨌든 약속 어긴 건 맞지? 그치? 그래. 약속 어긴 건 맞지. 그래서 이렇게 죄송하다 빌려온 거잖아. 미안해, 엄마. 우리 살기 바빠서 그랬어. 정말 미안해. 사실 나 그동안 사업 망해서 그거 복구하느라 정신없었거든. 얘도 시부모가 사채를 쓰는 바람에 그거 갚느라고 이렇게 된 거고. 진짜 일부러 그런 거 아니라니까. 어쨌든 니들이 돈 다 챙기려고 날 버린 건 맞잖니? 버린 거 아니래도. 버린 게 아니야. 이렇게 건물 생겼다니까 바로 찾아오는 거 보면 딱 알겠는데. 무슨. 엄마 걱정돼서 온 거야. 정말 그런 거 아니야. 정말 그런 게 아니면 나 이 건물 팔아서 사회에 기부할 건데 괜찮지? 그게 무슨 말이야? 사회에 기부한다니? 그 큰 돈을 전부. 엄마, 장난하는 거지? 그치? 왜? 너네들이 날 버린 게 아니라면 엄마가 재산을 얼마나 갖고 있든 상관없어야 하는 거 아니니? 엄마 건물 생겨서 찾아온 거 맞지? 그치? 아니야. 엄마 그건 오해야. 그래도 그 큰 돈을 다 기부한다고 하니까 그렇지. 그래, 엄마. 요즘 기부 받는 것도 비리 엄청 많대.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래. 난 당한 게 있어서 그런가. 너네들 말을 도무지 못 믿겠다. 너희들이 1년 전에 그랬지?
좀 독립적으로 살아보라고. 그래서 독립적으로 내가 알아서 판단하려고. 엄마, 왜 그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믿겠어? 응? 그러면 네 아버지 집 다시 되찾아와라. 그럼 믿어줄게. 어? 이미 그 집은 팔았는데 그걸 다시 되찾아오라고? 니네들이 한 약속 하나는 지켜야 할 거 아니냐? 그때 아버지 집 안 팔고 냅둔다고 했으면서 버젓이 팔아버렸잖아. 그러니까 그거라도 되찾아와라. 그럼 니들 진심 믿어줄 테니까. 그럼 이 건물 팔아서 기부하는 것도 생각해보마. 아, 그거 다시 되찾아오려면 돈 꽤 줘야 할 텐데 당장 그럴 돈도 없고. 그래 엄마, 그건 좀 곤란할 것 같은데. 그럼 말고 얼른 썩 나가라. 이제 더 얘기할 것도 없다. 알았어, 엄마. 우리가 어떻게든 해볼게. 그러니까 일단 기분이 뭐니 그런 소리 하지 말아봐. 어? 딱 한 달 줄 테니까 꼭 찾아와. 1시간 후, 건물 밖. 그 집을 무슨 수로 찾아와? 10억에 팔아 넘겼잖아. 어떻게든 찾아와야지. 안 그러면 30억 이상이 날아가는데. 안 그래? 우리가 당장 무슨 돈이 있다고. 여기저기 빌려서라도 구해봐야지. 넌 일단 집주인 좀 구슬려봐.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집은 좀 남겨두는 건데. 알았어. 엄마가 이렇게 나올 줄 알았나? 그딴 집이 뭐가 그리 중요하다고. 2주일 후, 집. 엄마, 우리가 집주인 엄청 설득해서 결국 집 찾아왔어. 이제 엄마 명의로 계약하고 돈만 보내면 돼. 총 12억에 계약하기로 했거든. 내가 돈은 방금 엄마 계좌로 보냈어. 그걸로 내일 부동산 가서 계약하면 돼. 집 못 내놓겠단 거 2억 더 얹어서 되찾아온 거야. 잘했지? 그래, 돈은 입금 잘 됐네. 내가 내일 부동산 가서 계약하고 오마. 그럼 이 서류부터 받아라. 뭔데? 설마 건물 우리한테 양도해 주는 거야? 정말? 이렇게까지 바로 안 해줘도 되는데. 일단 서류 열어보고 말해라. 뭐야 이게? 유류분 반환 소송? 이게 뭐야? 그거 유산 다시 돌려받을 때 하는 소송 아니야? 이걸 왜 우리한테 줘? 네 아버지 유서에는 분명 재산 모두 아내인 나에게 상속하겠다고 쓰여있지? 근데 너네들이 나한테 사기쳐서 가져갔고 그래서 다시 돌려받겠다는 거다. 물론 법적으로 정해진 비율은 너희들 떼고 주마. 그 정도는 부모로서 마지막으로 양보할 수 있지. 어? 아니, 엄마가 주겠다고 해서 준 걸 가지고 이제 와서 돌려달라고 하면 어떡해. 그리고 우리가 그랬다는 증거라도 있어? 엄마, 그동안 서운했던 건 알겠는데 그래도 이런 식은 아니지. 그리고 이런 건 애초에 소송 자체가 성립이 안 돼. 어디서 뭘 듣고 와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시간 낭비만 한다니까. 그래, 증거가 여기 있는데 과연 그럴까? 무슨 증거가 있는데? 한번 들어봐라. 저번에 너네들이 내 집으로 와서 약속 어겼다고 이렇게 시인하지 않았니? 약속 내용도 이 녹음 파일에 다 들어있고 이것도 엄연한 증거지. 안 그래? 뭐야? 그걸 언제 녹음했어? 엄마, 어떻게 우리한테 이래? 그건 그냥 잘못했다고 용서 구한 거잖아. 어떻게 이걸 녹음해서 증거로 만들 생각을 해? 제가 힌트를 좀 드렸죠. 깜짝아. 누구세요? 누군데 그 방에서 나와요? 사모님께 은혜 입은 사람이 접니다. 건물 하나 달랑 주기엔 모자란 것 같아서 알아봐 드렸죠. 제가 잘 아는 유능한 변호사도 소개해드렸고요. 이대로 소송 가능하다고 하니까 한번 진행해 봅시다. 그럼 당신이? 그럼 당신이 이렇게 하라고 시킨 거야? 내 이럴 줄 알았어. 엄마, 이 사람한테 속지 마. 다 엄마 재산 노리고 이러는 거라니까. 내가 건물을 그냥 통으로 줬다고 했을 때부터 이상하다 했어. 너 이 자식 경찰에 신고해버린다. 그래, 너 말 잘했다. 이참에 그냥 너네 둘 싹 다 신고해버려야겠다. 노모한테 돈 다 빼앗았는데 무슨 벌이든 받아야 하지 않겠어? 엄마, 무섭게 왜 그래? 내가 아는 엄마 맞아? 엄마 지금 이 사람한테 속고 있다니까. 나를 속인 건 너네들이지. 이런 것들도 자식들이라고 키웠으니 내 지난 세월이 아깝다. 이제라도 되찾으려 하니까 너네들도 단단히 준비해야 할 거야. 엄마,
그럼 이 소송을 하겠다고? 자식들 상대로? 애초에 내 재산인데 니네들이 가져갔잖아. 그리고 부모 전 재산을 뺏어가는 것들도 자식이라고 부를 수 있나? 너네들이랑 연 끊은 지 오래니까 너네들도 엄마라고 생각하지 말고 소송에 임해라. 뭐 진작에 니들 눈에 내가 엄마로 보이지도 않겠지만. 소송 제대로 준비해야 할 겁니다. 내가 의뢰 맡긴 변호사가 굉장히 유능해서요. 승소율이 거의 99%에 육박하거든요. 얘기 다 끝났으니 썩 나가라. 다신 연락도 하지 말고. 그냥 우린 법정에서 보면 되는 거야. 엄마, 진짜 1억이야? 아버지가 알면 뭐라 하겠어, 어? 그래, 엄마. 이 사람이 뭐라고 하면서 엄마를 깨워내는진 모르겠지만 엄마 핏줄은 우리 둘밖에 없어. 그러니까 제발 화 풀고 차근차근 얘기해보자. 차근차근 이야기 좋아하시네. 썩 안 꺼져. 이참에 주거 침입으로 신고까지 걸어줘. 어? 엄마, 진짜 왜 이래 정말. 3달 후 법원 앞. 한산말 들었지? 단결 내용대로 내 계좌로 10억 입금해라. 엄마, 잠깐만. 우리가 잘못했어. 이렇게 무릎 꿇고 빌게. 그러니까 그냥 없던 일로 해주면 안 될까? 그래,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 아빠 집 다시 찾아오느라 우리 돈도 없단 말이야. 지금 사채도 써서 이자 갚느라고 힘들어 죽겠어. 엄마 재산 다신 안 누릴 테니까 그냥 넘어가면 안 될까? 내가 진짜 이렇게 빌게. 정말 잘못했어, 엄마. 그건 너네 사정이고 난 받아야 할 돈 받아야겠다. 기일 내에 입금 안 돼 있으면 너네들 재산 압류당할 수도 있으니까 니네가 알아서 판단해라. 그럼 간다. 엄마, 엄마! 아, 어떡해, 오빠. 우리가 10억이 또 어디 있어. 그러니까 넌 왜 나까지 끌어들여가지고 그래. 내가 뭘. 네가 엄마 건물에 있단 말만 안 했어도 이런 일 없을 거 아니야. 진짜 이러다 이혼당하게 생겼네. 안 그래도 빚내서 아버지 집 샀다는 말 듣고 와이프가 경기를 일으켰는데 지금 이 와중에도 네 이혼 걱정을 하는 거야? 진짜 어이가 없네. 이제 어쩔 거냐고. 나 돈 없단 말이야. 나도 미치겠다고. 이러다 길바닥에 다 앉게 생겼네 정말. 그날 저녁 레스토랑. 고마워. 다 자네 덕분이야. 자네 아니었으면 평생 당하고만 살았을 거야. 사모님이 절 그때 도와주신 덕분이죠. 저도 이렇게 도울 수 있어서 기쁘네요. 내 앞에서 무릎 꿇고 비는 거 보니까 내가 겨우 이런 한심한 것들을 키우려고 남편이랑 그렇게 열심히 살았나 싶더라니까. 남편한테 오히려 미안하더라고. 하늘에서 이 꼴 그대로 보고 있을 텐데. 그래도 바로잡았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저기, 그리고 건물은 다시 자네가 가져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그 큰 재산을 어떻게 받아? 그렇게 많이 도와준 것도 아닌데. 그때는 자식들이 의심할까봐 내 명의로 했다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갖기엔 좀 그래. 무슨 소리세요? 더 많이 해드리고 싶었는데 너무 부담스러워하셔서 그 정도밖에 못 해드렸는데요. 그 정도 충분히 받으실 자격이 있으세요. 영 면목이 없어서 그렇지. 받기만 하고. 그때 사모님 아니었으면 저 아직도 길바닥에 뒹굴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받으세요. 이미 명의도 사모님 명이잖아요. 고마워 정말. 우리 남편도 살아있었으면 기특하다고 했을 텐데. 그러게 말이에요. 저도 그게 참 아쉽네요. 앞으로 납골당 가실 때 저도 같이 가요. 사장님께 자주 인사드리고 싶어요. 그래, 그래. 아이, 자식들보다 자네가 훨씬 낫네. 6개월 후, 집 앞. 엄마! 깜짝아. 네가 여기 무슨 일이니? 내가 다신 찾아오지 말라고 경고했을 텐데 네가 무슨 낯짝으로 아버지 집에 찾아와? 엄마, 나 진짜 한강물에 뛰어들려다가 간신히 정신 붙잡고 온 거야. 나 진짜 요새 사는 게 사는 것 같지가 않아. 남편한테 이혼당하고 애들도 못 보고 사채업자들한테 쫓기고. 오빠는 완전 거렁뱅이가 다 됐다니까. 오빠도 이혼당해서 정신 못 차리고 있단 말이야. 엄마, 우리 좀 도와주면 안 돼? 우리 충분히 반성했어.
진짜 너무 미안해, 엄마. 아버지한테도 사죄할게. 안 그래도 아버지 납골당 들러서 오는 길이야. 세상엔 용서할 수 있는 사과가 있고 용서가 절대 안 되는 사과도 있기 마련이다. 니들은 당연히 후자란 거 알지? 썩 꺼지거라. 엄마, 제발. 진짜 이러다 죽게 생겼다니까. 자식들이 되다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그래, 엄마 속이 시원하겠냐고. 니들이랑 나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죽든 말든 니네들 마음대로 해라. 이미 자식들 다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엄마 진짜 왜 그래? 이 정도 했으면 됐잖아. 그럼 나라도 용서해줘. 나 진짜 그럴 생각 없었는데 오빠가 꼬셔서 어쩔 수 없이 그런 거야. 그러니까 나라도 좀 받아줘. 내가 네 속을 모를 것 같아. 내가 한 번 당하지 두 번 당하진 않거든. 너 이렇게 자꾸 내 옆에서 얼쩡거리면 스토커로 신고해버릴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썩 꺼져. 엄마. 엄마. 왜 이렇게 사람이 독해진 거야. 옛날 엄마 같았으면 바로 받아줬을 텐데. 이럴 줄 알았으면 적당히 가져갈 걸. 가만히 있었으면 중간이라도 갔을 텐데. 욕심 좀 적당히 부릴 걸. 6개월 후. 그 뒤로 저는 남편이 지은 집에서 살면서 건물 월세를 받아 여유롭게 생활하고 있어요. 정년이랑은 아직도 친분 관계를 유지하고 있죠. 알아보니 정년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절 거의 엄마라고 생각하고 명절 때마다 식구들을 데리고 찾아오더라고요. 정년 와이프며 아이들도 다 저를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줘서 덜 외롭기도 하고요. 그때 자그마한 도움을 줬을 뿐인데 이렇게 잊지 않고 챙겨주는 마음이 참 고맙네요. 지난 일들을 겪으면서 꼭 핏줄로 연결된 사람만 가족이 아니라 이렇게 마음이 통하는 사람도 더 애틋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엄마의 마음으로 더 잘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 뒤로 아들과 딸에게서 몇 번 연락이 왔는데요. 죄다 돈 좀 주면 안 되겠냐는 소리뿐이라 연락처를 아예 차단했습니다. 집 앞에도 찾아오지 않게 그때 소송을 도와줬던 변호사를 통해서 조치를 취해 접근 금지 명령도 받아냈고요. 그 뒤로는 연락이 아예 안 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사채업자에게 쫓겨다니고 있지 않을까 싶네요. 말년에 자식들과 이렇게 지내는 게 씁쓸한 마음이 들면서도 젊었을 때 자식들을 제대로 키우지 못한 내 탓이니 이렇게라도 정신 차리게 도와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죽을 때까지 자식들이랑 연락할 일은 없을 것 같네요. 지금 있는 재산도 죽으면 사회에 기부하기로 유언장을 쓴 상태고요. 자식들이 편법으로 제 재산을 가로챌 일이 없게 변호사가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하더군요. 요즘 같은 날엔 남편이 더 그립습니다. 나중에 죽어서 꼭 남편을 마주하고 지난 날에 대해 이야기하고 위로받았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